죽습니다. 학교도 보면 자양고등학교, 자양중학교가 있고 또 그래서 학군도 괜찮고요. 삶의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그래도 주변의 아파트보다는 저렴하게 평가되어 있는 거죠. 이 공매 물건은 뭘 봐야 되냐? 이 공매 공고를 봐야 됩니다. 이 공매 공고를 보면 왜 봐야 되냐? 여기 보면 서울시 광진구 가양동 783-1 왜 1필지 자양동 7차 우성아파트 702동 20층 2003호는 이 근저당 건등은 매수인이 입찰 가격 외에 별도로 인수하다. 이렇게 그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공매는 이게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신탁 등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죠.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보여드리죠. 좀 전에 이게 등기부잖아요. 신탁 등기는 어떻게 되냐면 쭉 올리다 보면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이름은 좀 지우질 못했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보면 국제자산신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국제자산신탁. 이것이 바로 신탁의 수탁자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이제 소유권 이전 자체가 제가 이제 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자세히 안 보여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따르면 KC056908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신탁 이 공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자 그리고 수탁자 우선수익자. 우선수익자는 대출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을 말하는 거죠. 이게 위탁자는 누구다? 채무자경 소유자, 돈을 빌린 사람이죠. 이거는 신탁회사입니다. 이래서 이 위탁자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탁자하고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작성하고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그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죠. 이 부동산 담보 신탁 원서가 여러분이 잘 보는 이런 신탁 원부죠. 이게 신탁 원부.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 위탁자가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건 국제 자산 신탁이죠. 신탁. 등기로 보존 등기돼 있죠. 그 앞에 누구냐? 위탁자. 그러니까 누가 아무개로 이렇게 돼 있죠. 박아무개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죠. 이럴 때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대항력 없는 거.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대항이죠. 어쨌든 이 물건은 이 사람이 소유자로 있고 여기에 이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근저당이나 또는 다른 임차인이 있다면 이거는 이 신탁 공매는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매각 결정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매각 결정 방식은 소멸주의로 간다 그랬죠? 이렇게 소멸주의로 가는 거는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소멸되고 앞에는 인수한 능. 이거는 법원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만 해당이 된다. 나머지는 다 인수예요. 인수. 그래서 신탁 공매도 스스로 소멸시킬 수 없고, 여러분 인수지되는 거 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 살 때 거기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 임차인을 끌어안고 그만큼 매각 대금에서 줄여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아니면 매매 대금에서 감액하고 매매 대금을 공제하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매매 대금을 받으면 그 매매 대금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면서 새로운 매수인이 입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이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탁 공매가 지낼 때 여기에 근저당이라든가 가압류, 압류가 있다든가 또는 이제 그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이 매매 대금으로 매각 조건을
임의대금으로 이 근저당이나 가압류, 임차인을 상환하고 이 지급하고 이 말소하는 조건으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이러한 근저당권자가 거기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가압류 전혀 대화도 잘 안 되고 또 임차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냥 공매 절차와 상관없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 근저당권자도 그냥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인수 조건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인수하기로 해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여드리죠.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인가 그 내용들을 이제 보니까 이 근저당을 보니까 이제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근저당권이 얼마냐면 이게 보면 이 근저당권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리 얼마냐 5억 2,800입니다. 5억 2,800이면 이 채권 원금이 얼마냐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계산기로 한번 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채권 원금이면 5억 2,800이면 5억 2,8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금액은 5억 2,800 정도, 5억 2,800 정도 된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여러분도 보여드려야지. 5억 2,800이면 이거를 나누기 1.2, 1.3, 1.4 이렇게 나눠보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5억 2,800을 나누기 1.2로 하니까 얼마냐면 4억 4천 딱 떨어져. 이러면 대출 원금이 4억 4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일부 상환을 했더라고. 제가 다 알아봤죠, 다. 이거 누구냐면 저기 그 우선수익자 있죠? 우선수익자에게 다 알아봤습니다. 이 우선수익자와 우선수익자는 이 농협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우선수익자 설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보면 지금 현재가 지금은 4억 한 5천 정도로 봐야겠더라고요. 지금은 한 5천. 그런데 그리고 지연이자가 한 10% 정도 된대요. 근데 이게 유한코에서 농협 그 근저당권을 유한코에서 MPL을 샀더라고요. 경매로 낙찰받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유한코에 있는 그 이사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했더니 지금 현재 4억 5천이고 지연 2천이니까 이거 뭐 연율 따지면 10%면 4,500만 원이죠. 이거를 나누기 12로 하면 한 달 있다 잔금 치를 거잖아요. 한 400만 원 정도가 4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500만 원 정도를 지연이자라고 보시면 넉넉히 잡고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연이자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4억 6천만 원 정도가 되죠. 4억 6천. 그럼 이걸 얼마에 낙찰받을 것인가? 요걸 좀 요게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할 거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얼마에 살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게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떨어졌는데 여기 공매 공고문을 한번 더 추가로 보시면 공매 공고문을 보면 이 등기부등본 압류나 근저당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여기에 보면 뒤로 더 내려가다 보면 여기 있죠. 특히 등기부상 요건 좀 내가 화면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등기부상 2016년 8월 20일 날 근저당권 채권체계 5억 2,800만 원은 근저당권 농협주식회사 이거를 유한코에서 이제 MPL로 샀다라는 거죠. 부채권을 어쨌든 이렇게 인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가지고 이걸 제가 좀 줄여보고 이제 키웠으니까 자 이번에 뭐냐면 그럼 이 매각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여기 뒤로 가기로 해서 하면 아까 이제 공매물권을 볼 수가 있죠. 공매물권인데 3억 9,900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거에 낙찰받으면 이거 3억 9,900이면 이렇게 다시 보면 3억 9,900이니까 다시 가보면 이렇게 내가 여기다가 좀 4억 6천만 원 잘 보이게끔 제가 요게 지연이자 원금이 4억 5천 여기다가 이자까지 합치면 지연이자 한두 달 걸리면은 4억 6천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내가 지금 최저가가 3억 9,900 58만 5천 492원이니까 이 정도의 이거를 최저가로 써서 낙찰받는다 그러면 요거를 뭐 4억이라고 계산하면
4억에 낙찰받는다면 이 아파트를 얼마에? 8억 6천만 원에 낙찰받게 되는 거죠? 8억 6천만 원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8억 6천 원 낙찰만. 그러면 이게 시세가 얼마 가느냐?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세가 얼마 가느냐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요거를 이제 내리고 내부에 가면 부동산을 매물로 나온 아파트 시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클릭하면요.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렇게 위치가 여기가 이제 여기가 광진구죠. 광진구 그리고 자양동 그리고 단지는 우성7자죠. 우성7자 여기입니다. 우성7자고 이 전용 면적은 여러분 보겠지만 전용 면적이 얼마냐? 여러분들 제가 바쁩니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화면을 바꾸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84.93mm가 이제 그 34평형이죠. 84를 나누면 84가 얼마 나오냐? 이제 그 6층짜리가 702동 6층짜리가 10억입니다. 이건 20층이 한강이 보이죠? 보통 이거를 보면 84자가 보면 이제 10억 3천, 10억 5천. 대개에다가 저층을 빼고는 다 10억 5천 정도. 이 가치는 10억 5천 정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한 10억 정도만 10억 5천이라고 보고 이제 요거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정도다고 10억 5천 정도다. 그러면 이거를 얼마 있었는가? 10억 5천이니까 10억 5천인 정도인데 한 10억이라 보자. 10억. 그래도 이 가격에 사면 얼마 사겠어요? 1억 4천을 싸게 사는 거죠. 이 좋은 물건을. 그러니까 이건 또 20층이나 한강이 보이기 때문에 10억 5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10억에 팔 수 있다. 그럼 8억 6천이 되는. 그럼 이거를 얼마에 쓸 것이냐? 그러면 이게 여기서 플러스 얼마를 쓸 거냐를 더 생각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얼마 쓰려고 생각하냐면 제가 계산했죠. 제가 4억 1,760만 9,800원입니다. 왜냐면 이 정도 쓰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 8억 7,760만 9,800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한 8억 8천 정도 하면은 10억이면 한 1억 2천 정도 싸게 사면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요거 정도는 제가 보면 10억 5천에도 팔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불경기가 침체기잖아요. 근데 한 1년 정도만 가지고 있다가 팔면 이 경기 아니면 제가 보기 때는 제가 이제 요 책에도 썼잖아요. 이게 이 책도 저는 말이 법입니다. 왜냐면 올 12월 달부터 내년 6월 사이에 샀다가 내년 하반기 1년만 가지고 있다 팔면 이거는 아무리 못 봐도 11억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 1억 정도만 싸게 사면 되지 뭘 더 바랍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가격으로 4억 1,700만 원 썼면, 그러니까 4억 7천만 원에다 4억 6천 합치면 이 8억 7,760만 9,820원에 낙찰받게 되는 거죠. 총 취득가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거를 실제 여러분 입찰도라는 걸 갖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입찰서를 제출해서 작전을 제출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입찰할 수가 있는 거죠. 입찰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찰 내역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건 제 인적사항이고, 그럼 여기 체크하면 됩니다. 이게 위 내용 확인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 내용에 모든 내용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빠진 데가 있나? 여기 수정 내용이 체크, 이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입찰 금액을 기재하도록 돼 있죠. 여기 입찰 금액을 얼마를 넣냐? 제가 금액을 417 609 800 내가 보조금 계산을 누르고 자동 납부 최고금을 누르고 그 다음에 현금 그리고 보조금 납부 그다음에 보조금 납부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하고 환불할 계좌를 또 선택을 하면 되죠. 제 개인 계좌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이제 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서 이게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83-702동 2003호를 갖다가 아파트로 가면 확인을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공인인증서로 들어가라고 하죠. 그럼 US 드라이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법인으로 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사는 거죠. 여기다가 제가 이제 그 인증사무를 넣고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입찰에 참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입찰서가 제출됐다는 얘기 나오죠. 확인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입찰서 지출 내역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요 내용을 우리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해야겠죠. 이 가상계좌로. 이 가상계좌를 우리가 적어야죠.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적고 요거 금액을 입금시켜야죠. 제가 이제 가상계좌를 신한은행 여러분도 제 대신 입금시켜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입금시켜 상관없습니다. 신한은행 561-923-113-13810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61-923-113-13810으로 금액은 얼마냐? 금액은 여기 있죠? 요 금액 예? 요 금액 4,176만 980원을 입금시킬 겁니다. 이 금액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입금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죠. 입찰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요거 내용을 그렇게 나의 입찰 내역을 확인하면서 이게 지금 입찰 보증을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미납부 나오죠. 이것을 납부하고 하면 완납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권리 분석을 하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오면 이제 입찰에 참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탁공매로 해서 입찰에 참여하거나 이럴 때 기회가 권리 분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입찰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가 있고, 이 부분을 더 부연돼 설명하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와 같이 요 나오죠. 여기 이 물건을 갖고 이 전자지도로 해서 이렇게 다니면 여기가 전용 면적으로 보면 84점 여기에 갖다 대면 84.982라는 게 딱 나오죠. 84.93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확인할 때는 항상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저기에 그 광진구 자양동 783-1이죠. 이 주소를 꼭 확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물건이 잘못될 수도 있죠. 하도 아파트가 비슷하니까 아파트 보면 783-1 번지가 일치하죠. 이렇게 꼭 확인을 해야만이 완벽하게 여러분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낙찰받고 나가지고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이러한 선택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로 방송을 마치고 이제 입찰 결과가 나중에 뭐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적당한 거, 왜냐면 요즘에 아파트를 너무 많이 사놓고 보니까 좀 이게 요즘은 이제 부담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은 조금 낮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아파트 하나 사는데 이렇게 10억짜리 한 1억 정도 1억 한 5천 정도 싸게 사야 우리가 신탁공매 한다는 얘기 나오고 또 공매를 한다는 경매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내 집 마련은 이와 같이 신탁공매로 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내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여기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있죠. 여기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이 이제 손에 잡히는 공매 투자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보면 여기에도 이 한 권위로 끝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이 이제 보면 이렇게 목차에도 보면 신탁 공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뒤에 넘겨보면 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신탁 공매 이렇게 해서 또 낙찰받고 명도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가지고 공매로 남들이 경매할 때, 남들이 일반 매매 살 때, 남들이 일반 매매로 내 집 마련할 때 나는 경매로, 남들이 경매로 살 때 나는 공매로, 남들이 공매로 살 때 나는 신탁 공매로 내 집 마련을 싸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자.